어떤 검사에 관한 제보입니다. 네, 얼마 전에 검찰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라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추악한 민낯을 국민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지저분한 단어가 반복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술 읽는 자금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장, 차장,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지검 내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검사장은 수십 병의 진도 홍주와 연태 고량주를 준비했고 간부들 또한 각자 특활비로 술을 구비했다고 하며 구내식당 업자에게도 특활비로 소주와 맥주, 안주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대부분 만취 상태였고 어떤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수십 개가 깨지고 부장검사는 수사관을 때리고 차장검사는 그 부장검사를 억억 소리나도록 배를 때렸다고 합니다. 일부 부장검사는 검찰청 복도 바닥에 들어누워 자기도 했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똥이 묻은 모 대학교 기념품 허리띠를 수건거리에 걸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검사의 소형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부장들이 평일입니다.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검사가 왜 똥을 싸고 지랄이야? 라고 하자 다른 검사는 자기는 똥을 싼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공적인 회의 시간에 이런 천국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검사장은 총무과 직원을 불러 CCTV를 확인한 후에 함구를 지시했고 어떤 부장검사가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을 주어 수습했다고 합니다. 폭행당한 수사관은 부장을 고소하려고 했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날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똥 사건의 소문이 계속 퍼지자 지목된 검사는 카카오톡에 이렇게 똥 저 아니에요 크크크 제발 좀 이런 프로필이 담긴 걸 보면 이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처장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공용 건물에서 검찰청 직원이 폭탄주를 이렇게 마시고 난투극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대량의 똥을 뿌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금시초문이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 대부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늦어진다고 검찰청 현관에 개똥을 뿌린 국민 기소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건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참 관심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일반론적으로 우리 검사님들의 행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라면 원칙대로 굉장히 열심히 수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특활비를 사용해 술을 대량 구입했다 하는데 이것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똥저 아니에요라고 한 검사에 대한 또 다른 제보입니다. 이 검사는 2022년 7월경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 중에 엉뚱한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에 수사관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수사관의 아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해당 수사관은 신속히 무혐의 처분을 해줄 걸 요청했으나 해가 바뀌도록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 투병 중인 수사관의 아내가 대검 홈페이지에 간청하는 글까지 올렸는데 검사는 수사관을 불러 오히려 이런 일로 진정까지 해서 난처하게 하냐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후 수사관은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사건을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않아서 피의자로 낙인시켜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 처장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혐의도 없는 사람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했으면 사과는 하지 못할 망정 도리어 이렇게 겁하게도 되는 것입니까? 직권남용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놀랍게 들리는데요. 일반론적으로 어찌하였던 어떤 검사님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한다는 것이 저희 수사처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똥 저 아니에요라는 검사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개한 목중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앞에 제보들을 보면 이 노트가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활비로 술판을 벌이고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겁박한 이 검사는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 등 피의자 회유 협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술자리 회유와 진술 강요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검찰하면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폭탄주, 성추행, 뇌물들이 연상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젠 하다하다 똥검사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어쩌다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네, 듣다 보니 저도 참 충격적인 일인데, 아니 변사 사건 이런 건 들어봤는데 변사건 이런 건 좀 처음 들어봅니다. 그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고위공직자의 검사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검사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인지수사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일반론적으로 인지수사 가능합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김성태 등 쌍방울 관련자들이 잘 협조하고 있어서 부지사님은 절대 무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 부지사님 변호인들의 변론은 내가 보기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태 변호사들과 얘기 잘했는가? 내가 부지사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5월 20일경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거의 매일 주말 포함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나는 박상용 검사에게 위에 진술한 정도 외에는 어떠한 얘기도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다시 1504호에서 별건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박상용 검사는 이런 진술서 갖고는 상부에서 안 된다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 선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 형량이 제일 무거운 특가법 위반 뇌물죄로 김성태가 잘 얘기할 수 있고 증거인멸교사도 당연히 잘 얘기될 것이다. 이재명 제3자 뇌물죄 방조범으로만 약하게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 검사는 부지사님 보세요. 지금 검찰에 협조한 쌍방울 직원들 다 석방되고 있잖아요. 검성태 동생도 1년 6개월 구형할 것을 6개월로 낮춰서 구형했잖아요. 박모 등은 집행유예로 다 나갔잖아요. 방용철도 보석 신청하면 나가게 할 겁니다. 김성태 동생도 보석으로 나갈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건으로 확실히 처벌될 거예요. 부지사님 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나에게 좀 더 확실한 진술을 요구했다. 나는 박상용 검사에게 김성태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다. 이렇게 진술하면 되겠느냐고 제안했고 박상용 검사는 좋다고 하였다. 나는 박상용 검사와 결정을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서땡땡 변호사가 내가 조사받는 1313호 검사실로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주기 위해 찾아왔다. 박상용 검사는 서땡땡 변호사를 민주당에서 내 진술을 막으려고 보낸 변호사로 오해하였다. 변호사가 없으면 내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여 가능한 변호사 배석하에 진술하도록 했었던 이전의 태도에 비해 이날 박상용 검사는 서땡땡 변호사의 조사 배석을 강하게 막았다. 서땡땡 변호사 선임계를 지금 내면 될 것 아닌가? 왜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를 막고 있는가? 인권위 등에 제소할 것이다. 결국 나는 서땡땡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13회차 조서를 작성하였다. 설주한 변호사도 검찰에 나오지 않았고 해서 조사받기를 거부했으나 박상용 검사가 완강한 자세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상용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리한 진술 조서를 받는 것을 초기에는 부담스러워하였다. 그러나 이때쯤부터 무언가에 쫓기듯이 변호인 없이도 조서나 의견서를 받자고 체근하였다. 결국 14회차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한희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15회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다. 박상용 검사는 이한희 변호사가 옆에서 함께 듣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여러 가지 거래성 제안을 하였다. 나는 이한희 변호사에게 내가 어느 정도 진술을 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냐고 물으며 박상용 검사의 조사에 응해야 했다. 일요일 임에도 박상용 검사가 출석을 요구하여 이한희 변호사 참여하에 16회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내가 박상용 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항상 김성태 방용철 쌍방울 직원 2, 3인이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진 공간에 모여 있었다. 일요일 등 식사를 배달하여 먹어야 할 때에는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사들고 오는 것 같았다. 육회 비빔밥, 연어 요리 등을 먹었다.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나는 지난 6월 22일 18회 조서로 검찰에 충분히 협조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박상용 검사는 6월 22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 출석을 요구하였다. 6월 28일에는 이전 진술로는 부장검사와 상부가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재명에게 보고하였다는 보다 구체적 정황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상용 검사, 이 상태로는 상부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무언가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결되어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수 있다. 처벌도 훨씬 가볍게 받을 수 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잘 해결될 수 있다. 보석이나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시간이 정말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결정하라고 최후 통첩식이 압박을 하였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상용 검사는 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김영남 부장검사에게 다녀오더니 보고일자와 상황을 특정해서 진술하라. 박상용 검사,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은 후 알았다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 기왕에 인정한 것, 스마트팜 부분도 화끈하게 인정하라. 그러면 이 사건 전체에서 부지사님의 비중은 정말 작아진다. 김성태의 증인 신문을 앞당겨 실시하겠다. 이 조서를 7월 중에 법원에 내면 부지사님은 증거채택에 즉각 동의해 주어야 한다. 증거채택에 동의해주면 김성태의 증언도 달라질 수 있다. 박상용 검사가 7월까지는 일단락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 일정과 관련이 있어 보였다.